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상당한 혐의를 잡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뇌물 수사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내가 검사라면 뇌물죄를 집중 수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은 조응천 의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조응천의 이 지적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업무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조응천은 그런 말을 했을지,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왜 뇌물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의 혐의는 WFM이라는 회사와 연결됩니다. WFM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또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WFM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유난히 WFM과 조국 가족들은 인연이 많습니다. 돈거래도 활발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만든 펀드, 블루펀드는 웰스 CNT에 투자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WFM 쪽으로 더 관심이 갑니다. 이 회사는 정부가 2차 전지 정책을 발표하기 얼마 전 2차 전지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WFM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고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경심 씨가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가 한때 상당한 재미를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WFM의 주가가 왕창 떨어져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WFM은 조만간 퇴출될지도 모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느냐? 바로 내부자 정보의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WFM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지금 터졌습니다. 바로 포스링크라는 이런 업체에 대한 건데요.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자, WFM, 코링크 P가 인수한 WFM이 이런 식으로 내부자 정보를 받아서 2차 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띄우려 했다면, 이것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터진 게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자, 가상화폐 정책을 컨트롤하는 곳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링크 P, 그러니까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 이 회사는 지금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실질적인 총괄 대표를 맡았고 정경심 씨도 설립 자금을 대는 등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 중에 포스링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이 포스링크라는 회사는 해외 석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 8월 코링크 P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포스링크가 2017년 6월 블록체인 업체 서톤을 인수합니다. 자, 2017년 6월이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입니다. 블록체인 업체 서톤을 이 포스링크가 인수했고 이 업체는 석 달 뒤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열었습니다. 코인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엽니다. 이 포스링크. 그런데 포스링크가 돌연 2017년 11월 이 코인링크를 청산했습니다. 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코인링크를 왜 청산했을까요? 가상화폐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해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코링크피가 투자한 포스링크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가 청산하는 겁니다. 자, 이 규제 정책을 조율하는 책임자, 총괄했던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연일까요? 우연? 모르겠습니다. 이걸 윤석열 검찰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피가 한 발 빨리 가상화폐 사업에서 손을 떼라. 이제 손해본다. 곧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줬다면, 그래서 이득을 줬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의 주식을 헐값에 정경심 씨 측에 조국 전 장관 측에 넘겨서 이득을 보겠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경심 씨는 뇌물죄에서부터 빠져나기가 힘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몰랐는지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안 정도가 아니라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도와줬는지 협력했는지 같이 했는지 모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 결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정경심 조범동의 통화 녹취록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물적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하도 문재인 정권이 이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압박을 하니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추측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뿐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한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WFM과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뇌물죄의 주요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의 일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WFM.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코링크피가 투자한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정부 발표 한 달 전에 철수해버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것이 입증된다면 이 부분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뇌물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범죄 혐의가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영란법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직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정경심이 결과적으로 WFM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동생을 통해서 경영 자문료도 받고 본인도 직접 자문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돈을 합하면 2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역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역시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검찰이 확정해내야 됩니다.
이런 추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번 주에 합니다. 자, 제가 제기했던 이 많은 혐의들을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이 답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윤관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